마구간 장부에는 분명 100마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구간 문을 열어보니 서 있는 말은 20마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마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죄는 왜 하필 아무 힘도 없는 말지기 하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일까요? 함경도 변방의 어느 진영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군마 점검을 위해 어사를 파견한다는 정갈이 도착하자 진영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장 오장군은 마구간 장부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100마리라 100마리라.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와 실제 마구간 안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군역과 병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부정부패를 다룬 암행어사 박문수의 미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그 시대 백성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정의의 문제를 생생하게 되살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나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자가 오히려 그것을 사사로이 취하고 그 책임을 힘없는 이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진영의 군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누명을 쓴 말지기가 어떻게 마지막에 진실과 함께 돌아오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군은 이 진영을 10여 년간 지켜온 수비장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는 나름대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의 씀씀이는 점점 커져갔고 변방 수비장의 녹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쌓여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마구간의 군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늙고 병든 말 한두 마리를 몰래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버릇은 해가 갈수록 대담해졌고 어느새 진영의 군마 태반이 오장군의 사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구간을 돌보는 말지기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어릴 적부터 이 진영에서 자라 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돌봐온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둘씩 사라지는 말들을 보며 속으로 애를 태웠지만 신분이 낮은 그가 수비장의 잘못을 함부로 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남은 말들이라도 정성껏 돌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점검 소식이 전해지자 오장군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텅 빈 마구간을 어찌 설명해야 하는가. 그는 밤새 방안을 서성이다. 결국 가장 비겁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죄 없는 말지기 도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장군은 병졸들을 시켜 도리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도리 앞에서 오장군은 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마구간의 말들을 빼돌려 팔아먹었다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다. 도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소인은 그저 남은 말들을 돌보아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장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습니다. 닥쳐라. 마구간 열쇠를 쥔 자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도리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구간 열쇠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곧 말을 빼돌린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라지는 말들을 볼 때마다 오장군에게 몇 차례나 그 사정을 넌지시 여쭙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 장군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말을 잘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도리에게 씌우려는 오 장군의 속셈이 무엇인지 도리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오 장군이 도리를 지목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가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진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기에 오히려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다른 병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자를 범인으로 몰면 누구도 진짜 배우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 장군의 이 냉혹한 계산 속에서 도리는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도리는 그 길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옥사의 바닥에 앉아 그는 그동안 정성껏 돌봐온 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유독 그를 따르던 늙은 군마 한 마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디로 팔려갔을까? 도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말들이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이미 도리가 군마를 빼돌린 도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평소 도리를 알던 병졸들조차 수비장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는 감히 그의 편을 들어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늙은 어머니만이 매일같이 옥사 앞을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그 목소리는 굳게 닫힌 옥문 앞에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마침내 조정에서 파견한 점검단이 진영에 당도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오 장군은 점검을 대비해 마구간 장부를 다시 한번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20마리 남짓한 말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마치 더 많은 수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근 장시에서 급히 말 몇 마리를 빌려와 잠시 마구간을 채워 넣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계가 완벽하다고 믿으며 도리 하나만 확실히 도둑으로 몰아세우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단 속에는 오 장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병조에서 파견된 군마 점검관으로 위장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수한 관복 차림으로 다른 점검관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진영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장부를 대조하는 평범한 관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마구간 안에 미묘한 이상 징후들을 하나하나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우선 마구간에 서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다리와 엉덩이에 찍힌 낙인은 각 진영이나 목장마다 고유한 문양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유독 낯선 낙인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 낙인은 이 진영의 것이 아니다. 필시 다른 곳에서 급히 빌려온 말들이겠구나. 그는 티내지 않고 조용히 장부와 실제 말의 숫자를 비교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렵 박문수는 우연히 옥사 앞을 지나다 한 노파가 눈물로 아들의 결백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 도리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갇혔다는 사정을 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말들을 자식처럼 아끼던 아이입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비장이 유독 성실하다는 말지기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박문수는 그 길로 인근 장시로 향했습니다. 군마처럼 보이는 말이 은밀히 거래된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장씨의 말거간 꾼들을 하나씩 조용히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박문수가 몇 마디를 더 건네자 한 늙은 거간꾼이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지난 몇 년간 이 진영에서 나온 말들을 몰래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요. 다만 그 말들에는 늘 낙인을 다시 지지는 작업이 뒤따랐지요. 박문수는 거간꾼의 증언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간꾼에게 그 말들을 사들인 정확한 시점과 인계받은 인물의 인상차기를 세세히 캐물었습니다. 거간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매번 밤늦게 찾아와 거래를 청했던 자인데 얼굴은 가리고 있었지만 목에 난 흉터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요. 그리고 항상 수비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지니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그 흉터의 위치와 생김새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장군의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진영으로 돌아와 오장군의 사가를 은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점검단의 임무를 핑계 삼아 오장군의 사가 마구간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장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치미를 뗐지만 박문수가 사가 뒤편의 작은 마구간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영 마구간의 낙인이 어설프게 지워진 흔적이 남은 말 몇 마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이요. 오장군은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문수의 표정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인을 지운 흔적이 이토록 선명한데 그것을 어찌 잠시 맡아둔 것이라 하겠소. 게다가 장씨의 거간꾼은 이미 수비형의 인장이 찍힌 거래 문서까지 그대와 나눈 사실을 증언했소. 오장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품속의 마패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2초 침묵.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진영 안의 모든 병졸과 관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엎드렸습니다. 오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문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라의 군마를 사사로이 빼돌려 팔아넘기고 그 죄를 죄 없는 말지기에게 뒤집어 씌운 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내 죄를 낱낱이 밝혀 조정에 고할 것이다. 오장군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늙고 병든 말은 몰래 팔아넘기고 성한 말은 자신의 사가로 빼돌려 부리거나 은밀히 처분해 왔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아무 힘없는 말지기 도리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또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박문수는 곧바로 옥사로 향해 도리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온 도리는 한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부둥켜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도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의 결백함이 밝혀진 것은 평소 그대가 말들을 자식처럼 정성으로 돌봐온 덕분이요. 그 진심이 결국 그대를 살렸소. 도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말들의 행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비영에서 팔려나갔던 말들 가운데 일부는 박문수의 지시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리가 어릴 적부터 유독 아끼던 늙은 군마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구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말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이 그의 얼굴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오장군은 그날로 파직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10여 년간 나라의 재산을 사사로이 취하고 죄 없는 백성에게 그 죄를 떠넘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병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자가 오히려 그것을 사사로이 취하고 그 죄를 힘없는 이에게 떠넘긴 부정부패와 그 얽힌 진실을 낱낱이 밝혀낸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장부 위의 숫자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켜온 사람의 흔적만큼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도리의 처지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좇았던 오장군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선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암행어사 박문수의 미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